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이 첨예한 대립과 공방으로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B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나경원 후보는 대구 동화사를 방문하면서 나란히 불교 친화적 행보를 펼쳤습니다. 또 다른 경선 주자인 원희룡, 윤상현 후보도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말사인 전북 전주 법우사와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4억 기금을 각각 1,000만 원씩 기부하는 등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사부대중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기념관 건립이 철회될 때까지 범종단 차원의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이 마련한 종교화합 대축제 무심음악제가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지역 3대 종교의 대표 합창단이 한 무대에서 화합의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가수 리아로 활동했던 새내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이 첨예한 대립과 공방으로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B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나경원 후보는 대구 동화사를 방문하면서 나란히 불교 친화적 행보를 펼쳤습니다. 또 다른 경선 주자인 원희룡, 윤상현 후보도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의 이돌순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정치권은 상생과 화합이 아닌 정쟁과 대립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BBS 불교방송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상대 후보들을 향해 지나친 공세와 의혹 제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 후보는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스님들의 용맹정진 과정의 어록을 소개하면서 보수 개혁과 재집권을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불교 말씀들을 가끔 보고 깊이 새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되면은 온몸을 바쳐서 부딪혀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무문관이라는 데서 나오는 말 같아요. 네. 저는 이 얘기를 가끔 새기면서 다짐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어제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대구에 집결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를 찾아 방장 의현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이어 다시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한 나 후보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호국도량 동화사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호국도량 동화사의 뜻을 새겨보고 또 방장 큰 스님, 의현 스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왔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어제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구 엑스코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6번째로 영남을 찾은 원 후보는 정통 보수로 여당을 이끌 주자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어제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가운데 당의 분열과 후유증을 우려하면서 후보 간 네거티브 경쟁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선 중진의 당권 주자인 윤 후보는 특유의 스킨십으로 불교계와도 두터운 인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남은 경선 운동 기간 동안 당권 주자들이 네거티브 공세를 넘어 혁신과 미래에 대한 다짐으로 전당대회를 채워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말사인 전북 전주 법우사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주 법우사주지 삼병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의 핵심 불사인 천년을 세우다 사업 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달식에는 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이 자리했습니다. 조계종의 서울과 수도권 사찰들이 소속된 직할교구 신도회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사업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평화로운 마음 자체가 본인의 업이 된다며 번뇌와 잡념을 덜고 생활에 충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원적에 든 도봉당 종성 대종사의 49제가 10일 법보종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8만 대장경 세계화와 해인 총림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종사의 49제에는 방장 원각대종사와 서당 대원대종사,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 주지 해일스님, 문도대표 세민대종사를 비롯한 문도스님 등 사부대중의 애도 속에 치러졌습니다. 1958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가산당 직관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조계종 제8대 9대 중앙종회 의원과 홍제암 감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5월 23일 홍제암 설해당에서 법납 67년 세수 85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종성 대종사님께서는 일평생 가야산을 떠나지 않고 간영무 정비와 수호에 헌신하셨고 아내로는 일령으로 본래 면목을 참고하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기념관 건립이 철회될 때까지 범종단 차원의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기조연설에서 서울 송년 녹지광장 내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상진 스님은 종교 편향 불교율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기념관 건립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종단협 이사 종단과 함께 범불교적 차원의 반대 운동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을 계속 추진해 한국 경우 태고종은 한국불교 태고종 종교 편향 불교 유린 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계종은 물론 한국불교종단 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 전 불교도가 힘을 모아 결사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 상진 스님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교 분리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불교계의 범난을 촉발시켰다며 이로 인해 한국 불교는 오랜 내용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불교 역사의 왜곡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또 불교를 향한 왜곡과 폄훼를 오랜 시간 인내해왔지만 이제는 침묵할 수 없다며 건립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반민주적 기망 행위입니다. 지난 1년의 활동에 대해 상진 스님은 오직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차근차근 채워가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한 종조선양과 태고문화유산 전승사업단을 통한 전통문화 전승, 명상 지도자와 승려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기로 했습니다. 그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종단에서 해야 할 도리들이 많이 미흡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바르게 세우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종단 협의회나 이런 데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종단의 안정과 종도 간 화합을 이끌어낸 상진 스님은 이제는 태고종 제도약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법륜사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이 마련한 종교화합 대축제 무심음악제가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지역 3대 종교의 대표 합창단이 한 무대에서 화합의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스님들 앞에서 찬송가가, 신부 목사님 앞에서 찬불가가 울려 퍼진 이색무대. 불교의 보문정사 해조음 합창단부터 천주교의 최영업 토마스 앙상블, 기독교의 최카이어 혼성 합창단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3대 종교 합창단은 감미로운 화음과 노랫말로 종교 화합의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지난 6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종교 화합을 위한 무심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청주 불교방송 무심음악제가 지금의 다양성을 다름과 존중으로 하나가 된 화합의 장이라 봅니다. 지금 이 순간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한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이번 제12회 종교화합 무신제 음악제를 계기로 종교가 화합하여 예술활동의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화합의 무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행사에는 법사 주지 정덕 스님을 비롯해 청주 BBS 사장 도암 스님, 이수환 신부, 김태종 목사 등 각 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시민 1,700여 명이 몰리면서 지난해 역대 관객 수 1,500여 명의 대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음악으로 이웃 종교가 한자리에 모이는 합창 무대는 전국에서도 청주 BBS의 무심음악제가 유일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데 있어서 불교의 자비 사상이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창 공연에 이어 풍금, 박지연 등 국내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무심음악제는 지역 대표 종교 행사를 넘어 문화 선도 행사라는 명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꽃스님으로 불리며 젊은 불교 열풍을 이끌고 있는 범정 스님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BBS TV 특집 프로그램 꽃스님 2회가 방송됩니다. BBS 불교 방송은 지난달 29일 범정 스님을 소개하는 TV 특집 프로그램 꽃스님 1회를 방송한 데 이어 오늘 밤 9시 30분 꽃스님 2회를 TV와 유튜브로 동시에 방송합니다. 꽃스님 2회는 범정 스님의 지리산 화엄사 행자 시절로 돌아가 추억 여행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져 어린 시절 이야기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다짐 등을 방송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꽃스님 2편은 내일 오후 3시 30분, 16일 오후 3시에 재방송됩니다. 한 주간의 불교 신론을 살펴보며 주목받았던 교계 이슈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배진호 PD입니다. 16일 발간되는 불교신문 1면 톱 기사입니다. 파리올림픽 선전을 기원합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진천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공동대표 의장을 맡은 진우 스님은 양궁 훈련장을 찾아 관역을 맞추는 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 다스림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정신력으로 기량을 맘껏 발휘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사면입니다. 성적 중심 공교육의 한계, 마음 챙김으로 극복. 높은 자살률과 묻지마 범죄 등 요즘 부각되는 사회 문제가 입시에 매몰된 공교육 풍토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명상교육으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선 정부가 마음교육을 제도권 교육 내로 정착시키겠다고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손강숙 중앙승가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나이대가 어리다 보니 명상을 스스로 이해하기보다 지도자 가르침을 따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격을 갖춘 지도자 양성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면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도록 남은 인생 바칠 것.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온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도 간이식을 받은 생명나눔의 산 증인이라고 소개하며 일면 스님의 헌신으로 본부를 20년간 이끌어온 여정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진호입니다. 다음은 BBS가 만난 사람 시간입니다. 22대 국회가 원구성을 완료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기성 정치권과는 사뭇 다른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무엇보다 이번에 새롭게 입성한 131명의 초선 의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수 리아로 활동했던 새내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을 박준상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시간입니다. 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 당선된 131명의 초선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성의 정치와는 다른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준상의 시그니처 타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예. 감사하고요. 또 불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같은 불자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마음이 좋습니다. 사실 불교 방송은 제가 이제 가수 활동을 하던 시절에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접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TV로도 불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예. 자, 22대 국회 개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한 달 넘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문서 그다음에 법안 검토 같은 것도 해야 네. 되고 또 사람을 만나서 계속 이제 예. 의견 청취 같은 예. 것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어느새 한 달? 근데 기분은 한 일주일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예. 어느새 한 달 뭐 예.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또 네.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참 바쁘게 요즘 지내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국회가 쉽지 않았어요. 22대 국회 개원하고 예, 나서 맞아요. 계속 네. 이제 원구성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네. 이런 모습 보면서 좀 답답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만 해도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시고 네. 또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야유도 좀 하시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초선으로서는 참 이게 익숙치가 않은 풍경이고 네. 그리고 야유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서로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서로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그만해 뭐 이렇게 뭐 소리도 예, 지르고 뭐 예. 근데 그런 목소리는 거 사실은 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만 서로 지르다 보면 예. 언제 일하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TV로 생방으로도 나가고 있고 그렇죠. 나중에 또 유튜브로도 다시 재생산이 돼서 또 보시게끔 되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닐 텐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참 좀 제 마음도 답답하고 죄송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7월 2일 날 첫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을 발표하셨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어떤 네. 법안입니까? 첫 번째 이제 블랙리스트 방지 특별법이라고 저희가 가칭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든지 그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인 블랙리스트 관련된 네, 후속 그때 법안인가요? 뭐 문서도 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러한 정황들도 발견이 됐는데 그 증명을 하는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실장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제 처벌을 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9천 명이 넘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고 검열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한동안 이제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뭐 이런 분들도 계셨었고 그랬는데 이게
그때 당시 대통령 탄핵 열기와 함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블랙리스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법이 그 내부에 또 하필이면은 그때 또 이제 미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 내용들을 같이 담다 보니까 조금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과거 이제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그 법에 그러한 우리가 바라했던 내용들이 다 담기지 않았다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하고 블랙리스트 이제 특별 방지법하고 두 가지가 이제 한 가지의 패키지로 해서 나가게 되는 건데 일단 예술인 권리보장법서부터 좀 개정을 했죠. 네. 그 안에 앞으로는 다시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예술기관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인들을 의도적으로 탄압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기존의 과태료였던 부분을 과징금으로 엄청나게 올려서 이제 다시는 하면은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 정부나 공무원의 개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차별하지 말고 또 어떤 사상적인 이유 뭐 그게 나랑 안 맞는다고 이렇게 배제하지 말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됐을 때 민간인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두 조항을 이제 개정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처벌이 강화되고 감사원에 이걸 고발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가능해진 감사 요구를 신청을 감사 하는 요구를 거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이 바쁘게 의정 활동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제가 옆에서 이야기 들으면서 팍팍 드는데 자, 국회 입성되기 전 특히 이렇게 국회 입성하기 전쯤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국회에서 상황은 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을 것 네. 같고요. 일단 가수 리아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원래 정치를 좀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고, 다만 제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을 겪고 나니까, 다시 이제 가수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그때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준 분들이 역시나 제 노래를 좋아하시고 그랬던 정말 평범한 이제 그런 일반 시민들이셨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남들 노래로 그동안 즐겁게 해줬으면 이제는 좋은 일 많이 하고 법 많이 해서 사람들 눈물 많이 닦아줘라. 예. 그래서 눈물을 부르던 가수리야 이제 눈물을 닦아주는 김재원 의원으로 변신을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불자라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혹시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게 있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예. 부처님이 모든 것이 다 연기법이라고 네. 설법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인연을 잘 만들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사람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이나 정책 같은 거 많이 하려고 그러고 또 지금 예전에 가수일 때도 물론 그랬지만 저는 지금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좀 힘이 들고 외로울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많이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해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치가 너무 양극화돼서 사실 초선 의원인 저로서는 일반인의 지금 생각이 더 가깝거든요. 그렇죠. 한 95는 지금 일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만 싸우시고 이제 얘기로 풀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시길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못했나요? 또 문체에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또 제압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제 뭐 야유하고 그러실 때는 소리들을 크게 지르시는데 사실은 제가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근데 저는 참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시작하면 너무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 또 국민들 보시기엔 너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함부로 소리 못 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 네.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네. 임기 내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약속이나 포부가 있으세요?
임기 내 네. 임기 내에 저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까지 이제 다 소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그거를 새로운 먹거리로 지역에서도 그걸로 돈을 벌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참 임기 4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새로운 또 국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 같아요. 네. 많은 기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불자 의원이시기도 하시니까 네. 저희 불교 방송으로서는 열심히 또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국회의 법당이 24시간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잠깐씩 지치거나 그럴 때는 네. 거기 가고 삼배 올리고, 예. 그리고 향도 하나 피고 예. 이러면서 제 마음도 좀 다스리고, 예. 그리고 다시 사람들 좋은 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네, 성불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7월 1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